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들의 자산관리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 옆에 알페스트의 제이슨 유 상무님 나와 계신데요. 제이슨 유 상무님과 재미있는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주제인가요? 네,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또 여러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 중에 두 가지 질문을 추려 보았어요. 첫 네. 번째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friction, 네.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젊은 어린 분께서 네.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신 사연을 먼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전해드릴게요. 젊은 나이에 이민을 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아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과 의견 충돌이 많고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함이 없어서요. 방송을 듣고 자식들과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워낙 문이 닫혀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 사실 현상이죠. 특히 네. 이민 사회에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기가 흔하고 또 특이하게도 부잣집 가정 환경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이민자 과정에서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잣집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네.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민자 가정의 관점을 먼저 보자면 네. 흔히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제 문화 차이, 이민 1세와 자녀들, 네. 자녀들은 이제 영어만 하고 자라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언어적인 면에서의 이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문화 차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둘이 있어요. 네. 문화 차이를 느끼죠. 세대 차이도 느끼고. 근데 흔히 우리가 보면 네.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느냐 이거를 네. 한번 들여다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양에서는 흔히 우리가 innocence, guilt, paradigm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honor, shame paradigm.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네네. 동양의 관점, 그러니까 제가 자라온 성장해온 이 관점, 그러니까 흔히들 이민 1세 분들이 성장해온 그런 그 패러다임은 어떤 거냐면 honor, shame. 내가 하는 행동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 의거했을 때 이게 용납될 만한 행동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결정되는 문화에서 자라왔다는 거죠. 반면에 서양에서의 innocence guilt 패러다임은 어떤 관점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의 행동이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당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용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좀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민 1세들이 하는 행동과 하는 결정들은 네. honor shame culture, honor shame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 관점이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자녀들의 하는 행동들을 보고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이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네. 그런 어떤 이런 큰 우산을, 이 블랭켓을 가지고 자녀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한다 그러면 네.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왜 내 입장은 전혀 다른데 왜 네. 당신이 생각하시는 옳은 거를 나한테 강요를 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네. 자녀들의 행동은 행동이지만 네.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를 더 이해하는 관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차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극복한다, 노력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아이들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우리 아이들은 뭐 한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정도의 문화 차이가 아니라 진짜 행동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구나. 하여튼 그 정도의 깊이를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나면 네. 훨씬 더 자녀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포인트를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소통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이민 가정의 관점이고 네. 또 이 그 부잣집에서도 네, 이런 현상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타나는데 네, 그거를 제가 관찰하면서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실 뭐 부잣집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원활한 건 아니지만 네, 공통적으로 이 성공한 그러니까 부모들 밑에서 네. 자란 아이들과의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들여다봤는데 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네, 그러니까 이 반드를 더 가깝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대화가 아닐까요? 제가 추측해 봅니다. 감히. 맞아요. 대화도 맞아요? 한 요소이죠. 네. 근데 대화가 왜 중요하냐를 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도 부모 입장에서 네.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자녀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 보이고 뭐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하는 거니까 나는 좋은 아빠다라는 기분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건 내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이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어 연약하다라는 단어가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 vulnerable.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아내와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원하면 네. 내가 내 아내 앞에서 vulnerable 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험에 노출된 상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굉장히 높은 자존감도 필요하고 당당함도 필요하겠지만 네. 이 얘기가 왜 부자 가족들과 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 돈이 많으면 네. 약한 모습을 숨기기가 참 편해요. 그렇구나. 네. 밖에 나가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네. 내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요긴하게 숨길 수 있죠.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자녀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적인데 나를 잘 본받아야지. 혹은 뭐 만약에 어떤 뭐 약속을 잘 못 지키거나 아이들한테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미안한 게 있으면 커다란 선물을 사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숨겨지기가 쉽고 이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네. 결국에는 관계를 완성시키는 건 연약함이더라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 네. 우리가 패밀리 오피스다 보니까 네. 이 가문의 돈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웨alth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그냥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면 클라이언트와
금융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배할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팅에 자녀들도 포함을 시켜요. 네.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자산 중에 비즈니스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네.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이 고객 가문의 네. 가장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네. 아주 많은 얘기가 오갑니다. 어떤 이야기? 뭐 이 처음에 이 에셋을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네. 근데 이걸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면 이게 처음에 왜 비즈니스 시작했는지, 지금은 또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또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보죠. 비록 미팅 중에서 뭐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네. 이 부모의 아버지의 이 thought process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는 슈퍼히어로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지금까지 성공 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네. 이런 스트러글이 있었고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네. 부모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는 걸 제가 본 거죠.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는 연약함이 노출됐을 때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네.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으로 보았던 뭐 여러 가지 실예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네. 어렵죠. 시간이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이미 길러 오셨고 자녀들이 성인이 된 나이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와서 지금 과거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게 쉽지 않겠지만 네. 한번 이 연약함을 내 vulnerable한 모습을 네. 좀 망설이지 않고 네. 자녀들한테 좀 보여주기 시작하면 네.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상무님께서 이렇게 내면에 깊숙한 이런 어떤 부분을 이렇게 뭔가 터놓고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간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로 잘 살펴보시고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아까 버너러블이라는 표현 사용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자녀분들에게 보이기가 조금은 부끄럽거나 약간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조금 자녀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굳이 네. 그게 자녀들한테 이해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은 네. 뭐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실 내가 vulnerable해질 수 있는 건 네. 내가 정말 강할 때거든요. 역설적인데요. 그럼요. 네. 내가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건 네. 내가 약할 때예요. 약한 모습이 당당해지는 건 그만큼 내 안에 네. 얼마나 많은 내공이 쌓여져 있고 그 배경에는 자녀와의 관계, 이 사랑을 완성하기 원하는 어떤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3살의 대학생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강의를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 미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가 흥미로웠지만 들을수록 뭔가 깨달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습니다. 관련 서적도 많이 읽어보고 영상들도 뒤져봤는데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성공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뭔가를 깨달은 분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죠. 네. 지금까지 내가 노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성공을 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성공이 뭘까요? 그게 또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커리어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 사랑해서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게 뭔가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성공 예를 뭐 예전에는 변호사, 뭐 판사, 의사가 네. 되는 것, 뭐 이거 되는 것 자체를 성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약간 그 한국이 좀 그 가난한 나라일 때 네. 이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냥 단순히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질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먼저 성공을 정의를 하고 네.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 네. 젊으신 분, 네. 젊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네. 제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23살이시니까 예. 그거 맞죠? 어린 분, 네. 네, 이제 열정이 막 넘칠 나이잖아요. 이 나이가. 그렇죠. 네. 그 이분의 관점에서 한번 성공을 정의를 해보면 네. 어떤 직업에 있던지 간에 네. 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또 그 재정적으로도 편안해지는 상태, 뭐 네.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네.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이르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게 뭘지를 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성공이라는 것이 네. 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네. 성공에 이르게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운이 사실 굉장히 커요. 운도 크고 노력도 있고 뭐 여러 예.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운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네, 네.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어울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근데 이런 분들께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어, 이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이게 네. 뭐 운으로 해석될 수 있는 쉽게 건데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네. 특별히 내가 잘나서 뭐가 됐다라기보다는 네.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있었다라는 타이밍 거죠. 같은 타이밍인 네. 거죠. 이거는 또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네. 누군가를 만나느냐의 음,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어디 뭐 바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일하고 종사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마침 그 사람이 필요해서 네. 연결이 돼서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경우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더라도 네.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장, 성장.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연세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말씀을에게 여쭤보면 다 네.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고 나면 네.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일 것 같아요. 굉장히 잠깐이에요. 네, 그냥 그래 갖게 됐는데 그다음 뭐지? 근데 이게 성공이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이 되게 비슷해요. 내가 그동안 진짜 뭐 수십 년 동안 원했던 자리에 앉고 나면 네. 그다음 뭐지? 약간 좀 허무함이 뜨는 있어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감사하게도 제가 네. 되게 원했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고 네. 경험이 있는데 네. 나 여기 앉으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네. 네. 이 허무함은 뭐지? 이런 걸 몇 번을 경험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성장이 목적이 돼야 되는구나.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을 했는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던지 간에 네. 내가 지금 이 쏟는 시간이 나한테 성장을 가져다 주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 23살이면 네. 아주 많은 시간을 낭비할 나이거든요. 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의 낭비가 네. 나한테 성장을 가지고 온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다면 네. 얼마든지 낭비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다만 성장이 되고 있는지 네. 아니면 나를 퇴보시키고 있는지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네.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간다는 건 내 네. 최선의 범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네. 또 한 가지 관점이 뭐냐면 네. 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정성. 네,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 네. 그냥 단순히 뭐 직장에서 상사가 시키니까 뭘 만들어 와 네. 해서 그냥 만들어 가고 네. 그냥 단순히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해보고 네. 이게 정성을 더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성품이 돼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네. 성품이 되고 최선이 더 높은 최선이 되는 과정에서 네. 나의 어떤 내공이 더 쌓이고 전투력이 쌓이고 이거는 나도 알지 못해요. 네. 내가 내공이 얼마나 쌓여가는지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내공이 있구나. 네. 아까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으로 돌아가서 네. 네. 내가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요. 근데 네. 만났는데 이 사람이 he or she happens to be someone with a brilliant idea. 정말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 정말 성공한 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 인재가 필요한 사람이었거나 그럼 그 타이밍을 또 만나게 되는 거구나. 그 타이밍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나는 right 타이밍에 right place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네.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네.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픽업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공과 정성을 다하는 나의 성품이 네.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 네. 됐다라는 거죠. 네. 저는 이 분이 혹시 방송을 들으신다 그러면 네. 정말 지금 이 얘기를 네. 아주 냉정하고 네. 차갑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얘기 들으니까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하고 네. 기분 좋게 야 술 마시러 가자 이러지 말고 진짜 네.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정말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으로 또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성공과 그다음에 뭐 돈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상무님과 함께 뭔가 책 한 편을 깊이 읽은 듯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제이슨 류의 자산관리법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